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책에서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세금을 바쳤다고 하셨지. 이 한마디가 19살 일본 기자지망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한 그의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그가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파도. 대마도와 조선의 숨겨진 관계,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친 타니가와 쇼타의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타니가와 쇼타입니다. 19살이고 대마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때부터 꿈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 멋져 보였거든요. 지금은 대마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죠. 대마도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큰 사건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섬 곳곳에는 한국과 연결된 흔적들이 있죠. 한글로 쓰인 간판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광경에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마도가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였다고 배웠어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왜 대마도에 이렇게 많이 오는지 궁금했지만 그저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신문사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었죠. 편집장님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지만 편집장님은 외출 중이었어요. 노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대마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이야기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노인을 응접실로 모시고 차를 대접했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세금을 바쳤다고 하셨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대마도가 조선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도 조선왕에게 허락받아야 장사를 할 수 있었어. 그게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라네. 노인의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조선이 대마도와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네. 양쪽 다 잘 지내야 했지. 특히 조선과는 더 긴밀했어. 지금처럼 완전히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노인의 말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노인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 하지만 자료가 많지 않았죠. 대부분 관광 정보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신문사 자료실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신문이나 책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 그 숨겨진 역사가 정말 있다면 찾아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않았을까? 이 의문이 저를 자료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신문사에 도착했습니다. 자료실은 지하에 있었죠. 먼지 쌓인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요. 자료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을 켰지만 어두컴컴했죠. 책장마다 오래된 신문과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대마도, 조선.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소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심도 거르고 계속 찾다가 1950년대에 발행된 향토사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 이 책을 펼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419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기해동정이라는 군사작전을 통해 대마도를 정벌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죠. 1443년 조선과 대마도는 계해약조를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그 대가로 교역 권한을 부여받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공이라니. 그것은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에도 시대에도 대마도가 조선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메이지 정부 시기의 신문 기사였어요. 메이지 정부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 편입. 이 제목은 그 전까지 대마도의 지위가 애매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마도가 원래 일본 것이 아니라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대마도와 조선에 숨겨진 역사적 관계였습니다. 역사적 사실만 객관적으로 썼죠. 모든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달았어요. 완성된 기사를 들고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꼼꼼히 읽었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쇼타군, 이건 위험한 기사야. 위험하다뇨?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건데요. 그래, 사실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 신문사는 이런 논란을 다루지 않아.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다른 기사나 쓰도록 해.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기자가 진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제 개인 블로그에 이 내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면? 이었어요. 발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죠.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발행 버튼을 눌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블로그에 글을 올린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몇 명이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었죠. 신문사에서는 평소처럼 인턴 일을 했어요.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기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갑자기 폭증한 거였죠. 확인해보니 유명한 역사 유튜버가 SNS에 제 글을 공유했더군요. 일본 기자 지망생의 충격적인 발견 대마도와 조선의 진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대마도는 일본 땅이다. 반일 역사 왜곡하지 마라. 이런 격한 비난부터 이런 자료가 있다면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 같은 진지한 의견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저를 반일 세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역사학 전공자들은 제가 발견한 자료에 관심을 보였죠. 대마도의 조선과의 관계는 학술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다. 라는 댓글이 힘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제 글이 한국 커뮤니티에도 번역되어 공유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지만 번역기로 확인해보니 드디어 일본에서도 대마도의 역사를 밝히는 사람이 나왔네.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사에 도착하자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쇼타군, 너 블로그에 대마도 역사에 대한 글을 올렸다면서?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발견한 역사적 사실이라서. 편집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알고 있니?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는 걸. 우리 신문사까지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내용은 실제 역사 자료에서 찾은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편집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영토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거라고.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충격적인 뉴스 알림이 왔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일본 기자, 지망생이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를 폭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던 겁니다. 제 이름과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되는 목소리였죠. 쇼타, 너 괜찮니? 뉴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조심해라. 이런 민감한 문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날 밤 더 많은 언론사에서 제 블로그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름이 화제어로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였죠. 이미 공개된 진실은 다시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자의 역할인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리는 건? 그렇다면 저는 올바른 일을 한 거였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논란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던 중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익 정치인 사토 의원이 제 블로그를 직접 언급하며 방송에 나온 것이었죠. 요즘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대마도에 관한 역사 왜곡에 대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어린 학생이 퍼뜨리는 이런 허위 정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토 의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을 퍼뜨리는 반일 세력은 일본에 필요 없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며 조선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외국의 영토 야욕을 부추길 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회의원이 TV에서 저를 겨냥해 발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반일 세력이라니요. 저는 그저 발견한 역사적 자료를 공유했을 뿐인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문사 편집장이었어요. 쇼타군, 지금 당장 신문사로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냉랭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불안한 마음으로 신문사에 도착했어요. 편집장실에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우리 신문사에서 일할 수 없어. 너의 블로그가 우리 신문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해고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마도 골목길을 걷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작은 섬마을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지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하얀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군가 쓴 메시지였어요. 반일 선동하지 마라. 조심해라.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떼어 구겼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쇼타, 정말 위험한 일을 시작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버지,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말씀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웃들도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봐.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제발 멈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까지 저를 말리시니 더욱 외롭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의 역할이잖아요. 비록 인터넷에서 해고됐지만 제 꿈은 여전히 기자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실은 다시 묻히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토 의원이 반일 역사 왜곡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법안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처벌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제 때문인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저 노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비난도 많았지만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비록 혼자일지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날 저녁 제 이메일 계정에 알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의 나카무라 교수님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일본 근대사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타니가와 쇼타님, 귀하의 블로그 글을 읽었습니다. 발견하신 자료들이 매우 흥미롭군요. 특히 개해약조와 대마도의 조선 조공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니. 즉시 답장을 보냈죠. 교수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나카무라 교수님과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어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었죠. 연구실 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오래된 역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쇼타군, 내가 발견한 자료들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겠니? 복사해 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흥미롭군. 이 자료들은 우리 학계에서도 알려진 것들이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 특히 메이지 시대의 영토 편입 과정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야.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학계에서는 이미 연구되고 있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역사 교과서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어. 영토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나카무라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연구팀은 한국 역사학자들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대마도는 그 중심 주제 중 하나지. 한국 역사학자들과요?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 역사는 한 나라의 관점만으로 볼 수 없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해야 하지. 내가 발견한 내용도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야. 우리와 함께 연구해보지 않을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위협까지 받았던 제가 이제는 학자들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니요. 물론입니다.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대학 연구실을 드나들며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과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선시대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죠. 타니가와 군,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 간 이해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번역을 통해 대화했어요. 김 교수님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대마도 관련 기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일본 자료와 함께 비교 연구하면 더 정확한 역사상을 그릴 수 있다고 하셨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이런 연구 결과를 학술 저널에 발표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쇼타군의 이름도 공동 연구자로 넣을 거야. 사실 기반의 역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테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학술 논문에 실린다니요. 비록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라도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편 블로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역사학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나카무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쇼타군,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지.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역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를 다룬 문헌들을 정리하고 한일 양국의 기록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국의 대형 방송사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중요해.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 논의야.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인터뷰에서는 제가 발견한 역사적 자료들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마도 사람으로서 우리 고향의 진짜 역사를 알고 싶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상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일본 기자 지망생이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를 밝히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어요.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죠. 유명한 일본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대마도 역사 논란, 어디까지 사실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패널은 저를 비난했지만 몇몇 역사학자들은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에서도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역사 교육 내용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결과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죠.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시작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극우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어느 날 대학 연구실로 가는 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반일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대답도 못했어요. 다행히 그때 지나가던 학생들이 있어서 남자들은 곧 사라졌지만 그 위협은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매우 걱정하셨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다니지 마. 항상 조심해야 해. 대학에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연구실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했고 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다녔어요. 두려웠지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학술 논문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조선대마도 관계의 역사적 재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한일 공동연구팀의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1419년 세종의 정벌, 1443년 개해약조, 에도 시대의 교역관계, 그리고 메이지 시대의 영토 편입 과정까지 모든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뤘어요. 특히 양국의 사료를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역사는 흑백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논문이 완성되어 학술지에 제출된 날, 나카무라 교수님과 연구팀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쇼타군,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는데 기여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 아닐까?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밝히는 것. 비록 지금은 어렵고 위험하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학술 논문이 발표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논문은 역사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학술 토론회에서 논의되었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점차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죠. 대마도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사인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타니가와 군, 우리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해주지 않겠니? 학생들에게 대마도의 다양한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 중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진짜 조선에 세금을 냈다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궁금증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지역 역사 수업에서 이런 내용도 다룰 계획이야. 물론 공식 교과서는 바꿀 수 없지만 보충 자료로 사용할 거야. 대마도의 다른 학교들도 점차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주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섬 내 작은 역사박물관에서는 대마도와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라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과 연구 결과물이 전시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마도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가 생겼어요. 한일 양국 학자들이 함께 만든 안내책자도 배포되었죠. 일본 학계에서도 대마도의 역사적 논란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토대학 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와 대마도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어요. 저도 패널로 참가했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인사들은 역사 왜곡이라며 비난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저를 국익을 해치는 인물로 지목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과 연구팀은 두 번째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메이지 시대 이후 대마도의 지위 변화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젊은이.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역사 교과서 수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 지망생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추천으로 특별 전형에 지원했었죠. 합격 통지를 받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신문사 인턴이 아니라 역사 연구자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노인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에 세금을 바쳤다고 하셨지. 이 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평범한 기자 지망생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대마도의 역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제 한국, 중국의 학자들까지 참여하는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되었어요.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대마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죠. 저희가 발표한 논문은 일본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토론거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마도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은 널리 인정받게 되었어요. 대마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정규 역사 수업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전국 교과서까지 바뀌지는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해양국가와 섬의 역할 학술대회에 참석했죠.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양국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어제는 대학원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카무라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쇼타군, 이제 기자의 꿈은 포기한 거니?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의 기자가 되려고 해요. 기자는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죠. 이제 저는 일본의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좋은 답변이야. 역사가와 기자는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일지도 모르지.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역사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재평가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마도의 진정한 역사를 밝히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타니가와 쇼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실이 마주하는 벽은 높지만 그 벽을 넘으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역사는 계속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요? 당신이라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